지난번에 저희가 그 부부 세미나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듣고 또 문자로 많은 사연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그 질문이 여러 개가 있었고요. 그 질문을 개인적으로 대답하다 보니, 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질문을 좀 공식적으로 받아서 그것을 좀 이렇게 방송으로 같이 좀 내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다 도움이 되는 또 공감되는 그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모아서 이번에 Q&A 형식으로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문제도 해결한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저도 제 결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면 결혼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을 막상 딱 하고 나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게 다 다르고 '왜 이렇게 다를까? 그리고 다르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결혼해서 그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치약을 짜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에서 나왔는데요. 갑자기 남편이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들어보니까 남편은 원래부터 밑에서부터 치약을 짜서 쓰는 그런 습관이 있고요. 저는 그냥 중간에 아무 데나 짜서 쓰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그 남편이 짜는 방식과 제가 짜는 방식이 다르니까 이것이 계속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근데 서로 간에 그 부부가 다른 것은 아주 굉장히 큰 것에 다른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다르게 되는, 그래서 너무 이게 이상하다.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느끼는 것이 너무 당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작은 차이들이 조금씩 맞춰지게 되고 어느 중간쯤 지점에서 서로 이제 이해가 되고 맞춰지고 이런 게 부부가 아닐까. 그래서 그 작은 차이들을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요. 다 누구나 그렇고 다 누구나 어려움이 있고 그런 차이를 맞추면서 사는 게 부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표현을 안 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은 느낌을 받고 그래서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삽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표현을 안 한다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도 보면 제가 그 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잘 몰라서 상당히 어려워했었어요. 그동안 저는 제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고요. 남편을 만났을 때 최초로 제 마음을 표현했었어요. 그런데 표현하지 않는 것이 저의 습관이다 보니까 결혼한 이후에도 저는 제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표현하지 않는다고 남편을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분들의 특징은 그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것을 잘 그 배우지 못하고 익숙하지 못한 그러한 어려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느끼시는 분이 먼저, 느끼는 배우자가 먼저 다가가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표현을 하고 사랑한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감정을 표현하게 된 것은요, 40 후반이었어요. 그때 비로소 저는 이제 저희 남편한테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또 문자로도, 편지로도, 또 말로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전까지 저는 굉장히 무뚝뚝한 아내, 애교 없는 아내, 말하지 않는 아내,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바뀌게 되고 또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여 주냐, 거기에 따라 나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느끼는 배우자께서 먼저 이렇게 표현해 주고 또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문자로나 편지로 알리면서 접근을 해 나갈 때 그 배우자도 그것을 편안하게 느끼면서 자기 마음을 금방은 아니지만 조금씩 표현하지 않을까. 그래서 두 부부가 서로 이것을 갖고 가는 것이 부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의 그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서로가 노력하면서 또 먼저 그것을 표현하기 좋으신 분이, 익숙한 분이 그것을 표현하면서 이제 배우자를 이렇게 이끄는 그런 과정도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본인의 가치관을 꺾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가치관이란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근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태까지 이런 가치관으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결혼했다고 갑자기 내가 살아온 방식을 버리고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가치관을 꺾는다는 것은 내가 이전까지 살아온 방식을 포기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 같아요. 저희 부부도 이제 저는 그 이사를 좀 자주 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사할 때마다 짐이 너무 많으니까 점점 작은 집으로 가는데 짐이 들어갈 데가 없어서 저는 짐을 좀 빨리빨리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남편은 어떤 경우냐면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 추억적인 그 사진이나 아니면 물건들을 이렇게 보관하고 한 번씩 꺼내보고 거기서 다시 힘을 얻고 추억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런 그 가치관이 있는 거죠. 근데 이사 갈 때 제가 이제 너무 짐이 많아서 집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뭐 사진 같은 거나 책이나 뭐 이런 넥타이 같은 거 좀 버렸어요. 그 남편이 굉장히 화가 난 거죠. 남편의 가치관을 제가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것을 버리고 남편이 화가 난 다음에야 제가 알게 되었어요. 아, 이 사람은 과거의 것을 추억해서 그것을 가지고 힘을 얻는 그런 사람이구나. 저는 과거의 것을 이제 버리고 지금 당장 저에게 필요한 실용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걸 알게 된 다음부터는 이제 저도 남편을 좀 존중하게 되고 남편도 제가 왜 그런 것을 버리게 됐는지 이제 그런 것을 좀 이해하면서 서로의 가치관을 꺾지는 않지만 서로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부부란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가치관을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조금씩 맞춰가면서 이해해가면서 또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느 중간 지점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예, 그래서 가치관을 꺾는다기보다는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해주면서 또 이해하면서 충돌이 없이 그것을 잘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결혼인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에게 관심이 많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질문을 저는 좀 많이 받고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거기에 따라 좀 염려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이성에 관심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보통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특히 여성이겠죠? 잘 보이기 위해서 본인의 그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되게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는 손가락 하나, 숟가락 하나 놓지 않고 까딱 안 하는 사람이 밖에 가면 막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지만 이성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솔직하게 아내는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할 때 나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그 사람의 행동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공격받기 때문에 같이 맞받아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말고 당신이 이러이러해서 나는 이렇게 느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정도로 계속해서 내가 느끼는 불편한 감정을 즉시 이야기하는 거 이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다른 경우에서는요.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말하자면 외도로까지 바뀔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아내는 아니면 남편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다른 이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그러면 그것이 이제 여러 이유가 있겠죠. 결혼 생활의 권태기가 느껴져서 아니면 집에서 존중받지 못해서 아니면 너무 내가 좀 어떤 돌파구로서 이야기가 잘 되는 사람을 좀 찾고 싶다. 여러 가지가 이제 이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내는 잘 살펴서 남편과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아주 솔직하게. 그리고 또 아내에 있어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아내도 남편이 불만족스러운 거, 결혼 생활에 나에 대해서 어떻게 불만족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내는 이야기하고 충분히 내가 그것을 고침으로써 밖으로 나갔던 남편의 마음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그 시각적으로 눈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보통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남편이 좋아하는 옷, 또 내 외모도 너무 흐트러지지 않고 남편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외모. 그리고 또 남편과 이야기가 잘 안 된다면 남편과 좀 먼저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남편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면서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노력. 그런 거 필요하고요. 만약에 남편과 잠자리를 너무 오래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노력을 해서 남편과 함께 또 시간을 보내면서 또 남편과 함께 또 잠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그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남편과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고치고 또 내가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되지 않고 그 상대방의 그 잘못만 지적했을 때 결코 두 사람의 사이가 좁혀지지 않고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서 나중에는 어려운 결과까지 오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아내 되시는 분들은 정말 이 결혼은 끝까지 내가 남자한테 정말 내 아내는 살만한 사람이야. 살아볼수록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남편 되시는 분들도 가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함께 노력하는 또 그러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결혼한 다음에 3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권태기가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권태기가 올 때 사실은 그 인간적인 사랑이 끝났기 때문에 권태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나도 노력을 하지만 이제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남편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권태기가 있을 때 이런 기도를 했고요. 또 많은 그 이혼하려는 부부들에게 이런 그 기도를 하도록 저는 그 권면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감정, 정말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사랑의 감정을 창조해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 결혼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혼하려고 하는 많은 부부가 돌이킬 수 있었고 또 가정이 회복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러한 그 사랑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도록 또 내가 좀 느슨하진 않았나 남편의 마음을 좀 더 나에게 사로잡도록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것도 살피면서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노력, 아내와 남편이 서로 정말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좋은 결과를 주시리라 생각합니다.